우리는 약 하나도 안 쳐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약을 안 친다. 유기농 약제도 안 유기농 치세요? 약제도 안 쳐요. 어. 정말요? 왜냐면 건강하게 크니까. 다른 사람들은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 7개월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딱 3개월만 수확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철 가까운 시기에 인위적이지 않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 앞에 거를 포기하고 딱 3개월만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겨울은 딸기가 크기에 햇빛 양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내야 딸기가 이제 비싼 값을 받으니까 이제 겨울에 그렇죠. 자꾸 이제 수확하는 가온해가지고. 예, 그렇게 재배를 하는 건데 얘들이 보기에는 지금 다른 데 가면 이파리가 막 이래 커요, 그죠? 네. 근데 저희는 이파리 되게 작잖아요. 어. 근데 굉장히 건강해요. 약 하나도 그러네. 안 쳐요. 예. 딱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죠. 약을 하나도 안 치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제 미종아, 다 됐어. 제가 지금 올라가야 돼요, 작업 때문에. 네네네. 자, 여러분 오늘은 경남 합천의 유기농 딸기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곧 재배를 시작할 텐데요. 지금 이미 3월이 가까워오는데 무슨 딸기냐 이러실 수도 있으신데 여기는 본래 딸기가 나와야 되는 시기에 딸기 재배를 하십니다. 요즘은 이제 겨울 딸기라 그래서 12월부터 막 나오잖아요. 그 딸기들은 모두 다 이제 가온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재배 시기를 당겨서 재배하는 딸기들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원래 먹었던 시기 봄 딸기를 재배하는 곳입니다. 지금 농부님 말씀을 잠깐 듣고 또 이제 농부님이 바쁘셔가지고 저기 올라가셨는데 이따 또 뵈면 여러 얘기를 나눌 예정이거든요. 근데 잠깐 들어보니까 여기는 그냥 유기농 약재조차도 안 치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당도 높은 딸기가 어떻게 유기농 약재조차 치지도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 한번 농부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곳의 딸기 품종은 육보라는 품종이고요. 저도 작년에 이제 처음 먹어보고 작년에는 저희가 좀 농부님을 늦게 알게 돼서 판매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좀 일찍 말씀을 드리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왜 제가 유기농 딸기를 선택하게 됐냐면 대부분의 딸기들은 수경 재배를 합니다. 요새는 수확량을 높이고 또 좀 더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좋게끔 시설 재배나 수경 재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는 물론 하우스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만 토경 재배를 통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농사 방법을 취하고 계세요. 이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여러 가지 농장들을 다니면서 농산물들을 먹어보면서 느낀 거지만 결국에 땅 그리고 햇빛, 기후가 세 박자가 맞아야 또 거기에 이제 인간의 노력 한 스푼 정도 들어가서 그 모든 삼위일체가 이렇게 잘 이루어져야 농산물들이 맛있더라고요. 요리에 사용이 됐을 때도 훨씬 더 다양한 맛과 그리고 레이어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수경 재배는 좀 밋밋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습니다. 물론 당도는 높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땅에 미네랄들까지 모두 자연 그대로 것처럼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미 어느 정도 익어가지고 와 때깔이 너무 좋네요. 딸기가 익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파란 딸기들도 좀 있고요. 저기 벌 있죠. 벌들도 건강한 것 같아요. 이따가 농부님한테 더 정확하게 육보 딸기의 매력이 뭐고 또 제가 직접 먹어보면서 육보의 매력 속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품종이 육보라는 게 요즘 굉장히 귀해요. 옛날에 제가 한 25년 전에 농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한 35% 정도는 육보 품종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육성 품종을 더 이제 지원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설향이라는 품종이 초촉성 재배가 가능한 품종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일찍 수확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설향으로 확 몰려간 거고 설향이 일찍 수확되기도 하고 또 병충해이 좀 강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다가 수확량이 또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지금 한 80% 정도의 농민들이 다 설향으로 이제 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육보는 옛날 품종이다 보니까 휴면을 해야 휴면 겨울잠이라고 하는데 꽃을 피우거나 잎을 키우지 않고 양분을 뿌리 속으로 저장하면서 겨울잠에 들어가요. 그렇게 겨울잠을 자고 나서 꽃을 피우는 그 특성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확이 늦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피를 하게 된 거고. 지금은 아마 국내에서 육보를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마 10손가락 진짜 밖에 진짜 없어요. 왜냐면 35%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품종이고 제가 이제 육보를 계속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자연스러운 딸기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그러니까 일찍 수확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때는 겨울은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농사 짓고자 하는 가치하고 비슷한 품종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그 생딸기가 반 가공이 반이에요. 잼이 반인데 그 잼은 사실 설탕을 넣기 때문에 단맛은 어차피 설탕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네. 달기만 한 잼 어때요?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육보는 새콤한 맛이 있거든요. 산미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산비가 맞춰지니까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죠. 그래서 딸기잼이 한 50%좀 되기 때문에 육보 품종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안 썼고 딸기랑 설탕, 유기농 설탕만 그렇죠. 넣으시는데도 산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물리지 않고 좀 맛있게 네, 훨씬 먹을 수가 맛있죠. 있구나. 예, 예. 그런 거 해요. 한 번씩 외국 바이어들 초청해가지고 왜 무역 박람회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데 홍보 부스에 나가보면 그 전부 무역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먹어본 딸기잼 중에서 최고로 맛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그 하시더라고요. 정도로. 네네. 음식의 맛은 사실 재료의 맛이 그럼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딸기가 맛있기 때문에 딸기잼은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다. 음. 예. 그거는 뭐 더 이론의 여지가 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농부님께서 직접 차려주신 점심을 먹고 드디어 육보 딸기를 먹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정말 기대하던 딸기였는데요. 어떤 맛이 났는지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 딸기는 냉장고 넣어놓으면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안 무르겠네요. 안 물러요. 맞아. 또 일주일 내도 새들새들이하지 네. 있어. 그래 아까 내가 딴거 먹어. 아이 그 넓게 진짜 먹으면 4월달에 되지. 참 맛있어요. 우리 여기 현미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 따가라고. 그때 내 영미수만 타분들기도 많이 따왔다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맛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더 있으면 더 맛있어. 이거 아직 그 완전히 그거 아니잖아요. 햇빛이 일주일에 안 네, 돼. 토마스 피는 근데도 그래 잘했다. 진짜 빈 빈틈이 없다. 꽉 찬 맛이에요. 꽉 찬. 아까 먹어본 딸기 맛이 어땠나요? 달라. 그냥 달기만 한 게 아니고 특유의 향과 그런 어떤 산미 이런 게 받쳐주면서 되게 고급스러운 딸기의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꼭 드셔보세요. 이 육보라는 품종은 그러면 육묘도 하시는 그렇죠. 제가 직접 지금 이제 여기서- 내년에 모종 키우려고 이 후보 선수들이 여기 네네 있구나. 맞습니다. 아. 후보 선수들입니다. 얘들을 밭에 키워서 다시 이제 새끼들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올 가을에 딸기밭에 정식을 하려고 이제 키우는 것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람들은 유기농 힘들다 하는데 농부님은 또 농부님만의 그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사람들이 유기농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유기농을 하기 때문에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유기농이 그냥 단지 화학 비료나 화학 농약을 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유기농의 본연의 그 가치라고 해야 될까 그게 뭐냐면 땅을 살리는 거거든요. 땅을 건강하게 살려서 우리 미래 세대한테 물려주는 게 사실은 유기농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땅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이냐에 집중을 하면 되거든요. 네. 저는 땅을 건강하게 만들고 거기에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작물은 그 딸기는 딸기만의 생리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 딸기라는 게 이제 노지에서 재배를 할 경우에 보통 이제 봄에 딸기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게 자연스러운 얘들의 재배 생리인데 이거를 억지로 나 겨울에 딸기 값이 비싸니 겨울에 딸기를 수확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말을 하자면 재배 생리에 맞지 않은 관리를 하게 되면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병에 약해지는 거고. 그럼 그걸 안 하면 되죠. 겨울잠을 자서 휴면을 해서 충분히 몸속에 성장할 수 있는 호르몬을 만든 상태의 딸기 모종이 그리고 막 과다하게 영양분을 주지 않고 뽀동뽀동하게 클 수 있는 영양분을 가진 딸기는 건강하게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병에 안 걸리고 네. 해충의 저항력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약을 안 쳐도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사실 땅을 살리려고 하면 최소한 3년에서 4년은 걸리더라. 그럼 3년에서 4년 동안은 막 작물이 그러니까 병도 오는데 약은 칠 수 없으니 네. 사실은 그 부분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러운 방식대로 가면 네. 이게 가능한데 네. 사람들은 남들보다 일찍 수확해야 되고 남들보다 많이 수확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비료나 퇴비를 많이 쓰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부작용으로 퇴비를 많이 쓰면 맛이 없어지니까 맛을 좋게 하기 위해 당도를 악순환이 올리려고 되는 당도 향상제를 넣어야 되고 그러면 겨울에 또 재배를 하니까 이게 자기하고 계절이 안 맞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에 약해지고 네. 그럼 약을 써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 악순환을 선순환을 바꿔버리면 약을 치지 않아도 이렇게 편하게도 땅도 살리고 작물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유기농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걸 선택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선택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그 건강한 땅을 만들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하우스 농사나 딸기 농사 같은 경우는
사실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사실 뭐 2년 3년 농사를 굳힌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이해는 가지만 그렇죠. 우리가 뭐 몇 년 농사 짓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4, 5년만, 3, 네. 4년만 고생을 하면 그 다음은 훨씬 더 편하게 농사 네. 지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맞아요. 네, 그거는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저의 삶의 가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또 농업의 장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쨌든 그 3, 4년 일하는 게 너무 그 부담이 되고 또 확신도 없고. 예, 확신도 없고 하지만 버티다 보면 어쨌든 그 이후부터는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양육 재배에 뭐가 문제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그 양육 재배라는 거는 그 상토에 딸기 뿌리만 고정시킨 상태에서 16가지 그 특정한 양분을 화학 비료를 준단 말입니다. 그럼 16개의 양분밖에 밖에 성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내가 이때까지 수십만 년 동안 내 몸을 만들어 왔던 흙의 성분이 아니라 네. 그 17가지 성분만 먹었을 때 괜찮을까? 라는 거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예.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렇게 되게 단을 높여 놓으셨어요. 예, 예. 지금 보시면 저는 이런 걸 처음 봤거든요. 딸기가 밑으로 떨어져야지 얘들이 깨끗하게 있을 수 있고 작업하기도 조금 더 수월하기도 하고 또 두둑이 높으면 얘들이 여기 보면 땅에 있잖아요. 네. 이 산소 같은 게 잘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가 사실 이 비닐은 안 하거든요. 네. 이게 땅을 이렇게 보여요. 땅을 네. 저기 뒤에 보면 땅이 다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땅을 숨 쉴 수 있게 다 노출시키는데 작년 여름에 여기 수해를 입었어요. 아. 물이 이까지 차가지고 문제는 다 일로 와서 다 들어가면서 풀씨가 너무 많이 깔아앉은 거예요. 그래서 풀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고 이 풀 때문에 지금 이걸 이렇게 씌워놨는데 원래 우리는 이렇게 놔두거든요. 원래는 노출시켜서 네, 노출시키면 땅이 하시는구나. 숨을 쉬어야 되니까. 땅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저는 가능하면 멀칭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농부님만의 육보딸기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먹으면 이게 딸기네. 예, 그 자연스러운 딸기? 예, 예. 그게 제일 큰 가치죠. 그거를 맛 쪽으로 표현하면 어떤 맛이에요? 저희 딸기 향기가 진해요. 네. 향기가 진하기 때문에 상큼한. 네, 굉장히 상큼하고 신선하고 식감이 엄청나게 다르죠. 식감. 예, 그 일반 딸기들은 아까 말했듯이 양분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조직이 굉장히 물러요. 냉장고에 넣어놔도 금방 2, 3일 만에 곰팡이 슬잖아요. 저희는 누가 이빨이 부러졌다고 하던데 농담으로. 농담으로 네. 그 정도로 단단하고 보관을 하셔도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고 예, 그 좋습니다. 엄청나게 다른 점이죠. 그럼 농부님의 딸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나볼 수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수확은 5월 말까지는 해요. 그 택배로는 밖에 너무 기온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4월 말까지만 택배 판매는 해요. 농부님 딸기잼 또 한번 뭐 맛이라든지 네.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어쨌든 딸기가 맛있으면 원재료가 맛있으면 네. 뭐 해놔도 다 맛있거든요. 네. 어쨌든 육보는 새콤한 맛이 있는 딸기이기 때문에 그 잼을 만들었을 때 새콤달콤 그게 다 맛이 조화로워서 맛있고 일반 잼은 달기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드셔보시면 다른 잼하고는 확연히 다른 거를 어떤 느끼실 수 종류가 있을 있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딸기 60% 설탕 40% 잼은 연중 생산해서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연중 생산한다는 거는 딸기철에 딸기를 수확해서 냉동에 얼려놨다가 잼을 주문받으면 만드는 방식인데 70% 생딸기 잼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이벤트로 5월달 사실 딸기가 굉장히 새콤한 맛이 진하거든요. 네. 그래서 5월달 딸기로 생딸기로 그것도 설탕을 줄여서 30%만 설탕을 넣어서 생딸기 70% 잼을 만들거든요. 그 잼은 그 보통 다 쟁여놓는다 그러죠. 냉동실에 네네네. 쟁여놓고 네. 예, 1년 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저희 발리마켓에서 만나볼 수 있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 제일 먼저 저희한테 네. 그 소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번에 처음 이게 발리마켓 TV를 통해서 농부님 소개해드리는 건데 한번 좀 그래도 첫 인사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합천에서 그 유기농 딸기를 농사짓고 있는 권두보입니다. 이번에 발리마켓에 저희 딸기랑 딸기잼을 공급해 드리기로 했는데요. 저희 농장 딸기는 그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제일 맛있고 건강한 딸기입니다. 많이 드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는 건강하게 농사 지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유기농 육보딸기 이제 곧 출시가 될 거고요. 오늘 농부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서 또 농부님만의 새로운 어떤 농사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자연스러운 딸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모양이며 색깔이며 또 이런 맛, 향
그리고 재배 시기 이런 것들이 제가 원하던 그런 딱 딸기인 것 같습니다. 노 셰프는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셰프잖아요. 오늘은 그에 걸맞는 농장을 찾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뭐 참외, 그 다음에 복숭아 이렇게 쭉쭉쭉 제철 과일들이 나올 텐데요. 또 다른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노 셰프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뭐 있나요? 그 어쨌든 제가 농사를 짓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그 젊었을 때 아토피, 지금 말하면 아토피였거든요. 네. 비염하고 습진하고 이게 좀 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병원에 치료하러 가보니까 그러니까 치료는 되지 않고 이제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랬고 그 체질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하고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그 이제 한살린 거를 쭉 먹다 보니까 한 6개월 만에 비염도 다 나았고 그 다음에 습진도 다 나았고 어쨌든 저는 저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가 이게 중요하구나.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기회가 됐을 때 이제 귀농을 해서 우리 가족들 먹을 거 정도로 내가 농사를 한번 지어볼까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이제 시골에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그 옆에서 딸기 농사를 짓길래 나도 한번 지어볼까 해서 이제 딸기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심각한 뭐 선택의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